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또 언어를 관리하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저번에 강의했던 이 조기 영어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제 강의에서는 원래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안 쓰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니까 요것도 기본적인 영어 조기 교육을 할 때 많은 업체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듣고 참조하셔서 아이들 조기 영어를 가르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좌방구에 있는 좌뇌와 우방구에 있는 우뇌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좌방구에서 하는 것이 이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체계적, 열정, 계획, 화술, 작업 진행, 분석, 판단, 전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운해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생각, 상상, 또 예술성에 관련된 것들, 또 사회성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운해에 있고, 잔해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 큰 저장 정보들이 다 운해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해에서 하는 것은 보통 처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해에서 하는 거는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운해는 기본적으로 0세부터 약 6세에서 7세 때까지 성장을 하고요. 그동안 자네도 약간씩은 성장을 해요. 필요한 부분만큼.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자네가 성장하는 게 만 7세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입학 이후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이 좌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빨라요. 그만큼 운해가 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조기 교육을 유지를 시키다 보면은 또 유전적인 영향으로 운해가 점점 성장 기간이 짧아질 확률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때 말씀드린 이 조기 교육이라는 게 이 좌뇌에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운해가 성장할 시기에 좌뇌를 강제적으로 오픈을 하다 보면은 운해가 또 성장 기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성 같은 것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또 많이 아이들이 자존심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인격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서 2년간의 수조화 작업을 걸치면서 언어 지능이 활발히 발달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 뇌 옆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위에 부분이 두정엽이고 이 옆에 부분이 측두엽이에요. 뒤에 부분이 후두엽이에요. 각각의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대뇌 피질이 쌓이는 기간도 다르고 뇌가 발달하는 기간과 대뇌 피질이 쌓이는 기간은 달라요. 뇌가 발달한 후에 대뇌 피질이 쌓여요. 또 두정엽도 뇌가 발달한 후에 대뇌 피질이 쌓이고 측두엽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후두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뇌 피질이 쌓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뇌가 더 이상 성장은 안 하고 성장한 뇌에 이 시냅스 신호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뇌 크기가 작으면은 시냅스 신호가 발달을 한다고 해도 성장한 뇌가 큰 아이들보다 뇌 활동이 더 적게 되고 그만큼 지식량도 적게 되는 거고 하여튼 이 언어에 대해서는 이 옆부분에 있는 이 두 군데서 관련을 하게 돼요. 이 부분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곳이에요. 자, 이 전두엽 부근에 있는 이 브로카 영역이 있고요. 후두엽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르디케 영역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로카스 영역이라고 컴마 S 해가지고 브로카스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브로카스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이 학습지나 또 그거에 관련된 학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 브로카스 영역 같은 경우는 약 0세에서 6세 정도까지 발달을 해요. 6세 이후가 넘으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이 발달을 하면서 이 브루카스 영역에서 받아들인 단어들을 이해를 하는 단계를 넘어가요. 이게 언제부터냐? 6세가 넘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베르키네 영역이 발달이 되는 시점이 약 12살이 넘어서예요. 이 브루카 영역이 0세부터 6세까지라고 했는데 활발히 발달하는 시기가 0세부터 4세예요. 이때는 이 브루카 영역에서 모국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국어를 만드는 이 지점에서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받아들이는 정보를 전부 모국어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듣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모국어라고 인식을 해서 이 발음과에도 관련이 있고 단어를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가르쳐 주면은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단어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저장하는 역할이 브로카 영역이에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서 받아들인 단어를 위에 부분에 보면은 운동신경에 관련된 영역이 있어요. 다 두정엽에서 관련돼 있어요. 두정엽에서 관련된 영역에서 구강에 있는 근육에 신호를 보낸 다음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는 아이가 받아들인 전부를 모국어라고 인식을 해요. 한국어든 영어든 그 외에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 전부 다 해더라도 이 브로카 영역에서 전부 모국어로 인식하고 이때의 흡수력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스폰지라고 그러죠. 이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가 다 습득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만 저장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외국어를 할 수도 없고요. 0세부터 4세 때까지 이게 발달 마지막까지 하는 6세 때까지는요. 아이한테 많은 단어, 어휘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다 자기 걸로 저장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랑 많은 대화랑 또 많은 단어를 알려주고 또 책을 통해서 아이한테 많은 단어를 알려주면서 아이가 이 브로카 영역에 저장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게끔 해야 되는 양이 모국어도 약 4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외국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모국어에 해당하는 양이 적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브로카 영역에서 받아들인 게 외국어든 모국어든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이는 이거를 전부 다 모국어라고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얘기를 할 때 한국말도 썼다, 영어도 썼다,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모국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아이를 제2외국어를 가르쳐주면은 아이가 한국어도 아닌 외국어도 아닌 짬뽕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런 걸로 습득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 거고 이 조기 교육, 그러니까 조기 영어를 권장하는 데는 이 베르키네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이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서 아이는 모국어로 몽땅 인식을 하면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다 인식을 하고 다 모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0세부터 4세까지는 아이들 발음도 좋아요. 그런데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순간 그리고 완성되는 순간 12세부터는 제2외국어를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발음이 브로카 영역에서 배웠을 때보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약 0세부터 6세 사이에 이 브로카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이 모국어를 좌뇌가 성장하는 이 시기에 이 브로카 영역에 있는 몽땅 모든 거를 모국어로 인식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배우는 제2외국어는 따로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7세 이후에 배우면은 모국어랑 제2외국어랑 딱 분리를 해요. 그런데 이 브로카 영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베르니케 영역이 완성되는 약 6년간 이때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6세에서 7세가 넘은 이후에 모국어가 아이가 굉장히 잘했을 때 그때 해줘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세에서 7세 넘어서 아이가 모국어가 됐을 때 그때 해주게 되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가 단어에 대한 이해까지 할 수가 있으면서 외국어 배우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때는 어떤 문장을 쓰고 이때는 어느 문장을 쓰고, 또 이미 브로카 영역은 좌뇌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모국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배우는 외국어는 이거는 다른 언어라고 뇌에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배울 때는, 영어를 배울 때는 모국어랑 혼용이 되지를 않고 따로 저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7세, 8세 이후에 제2외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평상시 대화를 할 때 한국어랑 외국어를 혼용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 이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언어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전체 언어를 모국어라고 인식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아이가 듣게 되는 이런 언어 같은 경우가 더 높은 자리를 자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모국어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아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가 다 알아들으니까. 언제 문제가 생기냐? 초등학교 입학 전후부터 아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이 시점부터.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읽기 쓰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듣기 말하기니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브로카 영역은 0세부터 6세 때까지, 6세가 넘어서는 베르니케 영역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베르니케 영역이 완성되는 약 12세까지 브로카 영역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외국어 배우는 적정 시기, 제일 좋은 시기는 약 아이가 모국어가 웬만큼 되는 시점에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빠른 아이들은 6세에서 7세 때부터 시키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모국어가 잘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읽기랑 쓰기 말씀드릴 때 어느 시점이 정확한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약 7세에서 8세 정도가 제일 적정 시기예요. 그때부터 슬슬 들어가시면 돼요. 읽기 쓰기도 마찬가지 같은 데서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된 상태에서 외국어가 들어가야 이 혼용이 안 돼요. 왜? 브로카 영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브로카 영역이 살아있는 와중에는 항상 모국어 중심이 돼야 되고, 모국어 다음에 제2외국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영어를 할 때 이 브로카 영역에 모국어보다 영어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국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르니케 영역을 강제 소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4살, 5살 이전에 아이가 막 읽기 시작을 해요. 읽기 시작을 한다는 거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됐다는 소리는 이 좌뇌 부분이 활성화가 됐다는 소리라, 이게 활성화가 되는 순간 우뇌가 성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웬만하면은 베르니케 영역을 정상 시기에 소환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어린 유아 시기에 아이가 읽고 쓰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6세 이후에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일찍 읽고 쓰기를 하면은 더 이른 시기 활성화가 되면서 우뇌 발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읽기 쓰기 아이 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영역을 소환하게 되면 언어 능력이 활성화가 되고, 언어 능력이 활성화가 되면 더 빨리 전두엽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논리력이 더 활성화가 돼요. 논리력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논리랑 생각과 상상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력이 향상이 되면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요 업체에서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시 얘기했다시피 이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6세 이후에 자네가 성장하면서 이게 몽땅 모국어로 들어간다는 소리도 안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
브로카 영역은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모국어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여러 가지 4개국어, 5개국어를 가르쳐줘도 아이가 모국어를 인식해서 다 습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혼자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회화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많이 해서 많은 단어를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추후에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됐을 때 더 빨리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이를 조기 노출을 시키고 더 많은 외국어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기네 쪽에 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체는 뭐냐? 받아들인 이 브로카 영역에서 모국어 양이 적거나 너무 많은 외국어들 들어가면은 이걸 전체로 모국어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다가 추후에 이 좌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모국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우리 모국어가 진짜인 거예요. 양이 적죠. 우리 모국어 양이 적어요. 그래서 아이가 표현하는 거를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요. 오히려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어 표현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돼요. 어차피 뭐 그런데 조기 교육 시키는 데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아이 영어 하고 싶어서 보냈잖아요. 아이 영어 잘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한국말 못하는 거는 어머님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부모 몫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강의에 읽기 쓰기 할 때 그때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하고 어떻게 상호 교환을 하는지, 이때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까지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교육 또는 조기 언어, 제2외국어를 가르칠 때는 이 브로카 영역에서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이 받아들인 전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그에 대한 후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은 하면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핀란드 있는 이 교육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7세 이전에 제2외국어 뿐만 아니라 모국어도 읽기 쓰기를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실제 시험군에 미국에서 2년 일찍 조기 교육을 한 아이랑 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언어 교육을 한 아이랑 시험을 해봤어요. 누가 더 빨리 아나? 외국어 습득률이 어떤 사람이 더 좋은가? 했더니 7세 이후부터 처음 시작한 아이들이 이 이해도가 같이 늘으면서 더 빠른 언어 습득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육 선진국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책도 못 읽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 후진국이어 가지고, 근데다가 거기다가 조기 열풍까지 있으니까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학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지능 저하가 오게 되고, 스트레스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조기 우울증까지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 학습에 의해서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학습에 의한 아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통 칭찬을 하는데 한국어랑 영어랑 할 때 어떤 걸 더 많이 칭찬해 줘요? 영어를 할 때 더 많이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가 나의 모국어는 영어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인 모국어인 한국어가 굉장히 늦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잘하는데 나중에 한국어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서 국어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확률도 있어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뇌 발달 단계가 다르고 뇌의 크기도 다르고 유전적인 영향도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고, 아이들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이 조기 영어로 인해 가지고
모국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또 인지 저하 및 여러 가지 뇌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뇌 발달도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이럴 확률도 있으니까 이런 확률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아이 조기 영어를 시킬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본격적인 브로커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읽기와 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